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성문 기자 그리고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 지역 대학들이 받아든 신입생 충원율 성적표는 암담했습니다. 정원을 100% 채운 대학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대학들은 대대적인 학사 개편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지연 기자가 올해 각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권 대학 중에서 올해 신입생 정원을 100% 다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사정이 좋다고 하는 경북대의 경우에도 98.51%의 최종 등록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영남대는 99.4%, 계명대는 98.46%를 기록했습니다. 국립대인 안동대는 72.9%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구대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신입생 충원율이 20%나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장이 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충원율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대학가의 속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벚꽃과 관계없이 수도권도 위협받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다가 특히 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수도권 유출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대학들이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입학 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적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총 48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24년, 그러니까 3년 뒤에는요, 입학 자원이 38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입학 정원보다 무려 10만 명이나 적은 인원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이 되는 지방대학이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로 이제 34.1%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한데요.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학마다 좀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대학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요. 네, 대구권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이제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웠던 학과나 전공은 또 모집을 중지하거나 또는 정원을 아예 감축을 했습니다. 대신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를 대폭 좀 늘린다거나 또는 신설하는 등의 학사 개편을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대는 이제 2개 학과의 모집을 중지를 한 상태고요. 네, 대신에 3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모집 단위도 21개가 있었는데 10개로 통폐합했습니다. 대대적인 그 학사 구조 개편과 함께 모집 정원도 한 209명 정도로 줄인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그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국제대학 미국학과 그리고 야간 수업을 하는 이부 대학의 6개 학과 230명 규모의 모집을 중지를 했습니다. 대신 디지털 경영학부 그리고 시각 미디어 학부와 같은 시대 흐름에 맞는 과를 다시 신설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영남대도 기존에 58개 학과에서 9곳의 입학 정원을 줄였습니다. 대신 휴먼 서비스 학과를 신설하는 등 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의 어떤 지원 대책 같은 건 없을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각 대학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은 교직원 임금 삭감이라든지 비정규직 교원 증가로 이어지고 특히 교육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학 자원 감소라는 현상은 수년 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던 만큼 각 대학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등록금 외에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 창출이라든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또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 축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에 있었던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그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제 이달 말까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면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지방대학의 고립이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그만큼 투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투자가 인색해지면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대구에서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 안내를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먼저 이지연 기자가 언제까지 접종 중단이 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화이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접종이 중단이 된 건 지난 8일부터입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한 2만 명 분량 정도 되는데요. 2, 3일 정도면은 모두 소진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신규 접종을 일단 8일부터 중단을 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3주 이내에 다시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항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 1차 접종을 중단하고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접종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2차 접종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보통 주 단위로 신청해서 받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신청한 백신 물량 가운데서 약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각 구군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접종을 맞겠다고 예약을 한 뒤에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구에는 총 9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에 그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달서구 월배 접종센터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는데 또 계속 일주일 만에 접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남구 접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구군 접종센터에서는 2차 접종이라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두 곳은 또 1차 접종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으로 구성된 한개 팀을 꾸려놓고도 일시적으로 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 취재를 가보니까 이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항의성 민원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수 어르신들이 그 백신 접종을 안내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취소됐다는 연락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민원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공무원들이 직접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당초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올 연말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사실 백신 접종자 수도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은 이달 초 화이자 백신 접종 인원은 하루 평균 2,2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주인 약 4천여 명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도 사실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1,000명꼴로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바로 전주에는 3,000명이 넘었으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무래도 접종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높이려고 또 이제 각 구군에 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또 이제 24일부터 다시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7월 3일까지는 1차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변에서는 이번 어버이날 때 고향 방문을 하신 분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접종을 맞아야 되냐 이렇게 자식분들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질문은 받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 주위에서 듣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이런 백신 종류에 대한 부분보다 백신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여론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주변 분들을 보아서도 그런데 지금 일단 접종을 좀 빨리 당겨서 맞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접종 백신보다는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언론의 책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보다 사실상 이게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확실한 팩트에 기반을 해서 어떤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렇게 설명과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보다 한번 앞당겨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표를 상향해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그리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해산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구시가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시는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꾸리고 유치 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 먼저 이 기자께서 추진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구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는 대구입니다. 1938년에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죠. 고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업을 했고 또 4년 뒤에 이건희 회장이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예, 그 삼성상회 터나 그 이건희 회장이 출생한 곳은 중구 인교동인데요. 네네. 그래도 저 삼성이라고 하면 제일모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당시에 가장 그 핵심 그 계열사였던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 1954년에 북구 칠성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제일모직터에 그 삼성 창조 캠퍼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곳에 그 삼성상회 건물 그리고 그 제일모직 기숙사를 중심으로 삼성의 태동기를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건물들 그대로 남아 있죠. 네, 그대로 네. 복원. 그 삼성상회터는 이곳에 있지 않았는데 네네. 좀 복원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복원해서 지금 현재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점을 들어서 그 대구시가 그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삼성의 고향, 이건희의 고향인 대구에 미술관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7일에 그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추진 전략을 논의를 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지역 출신의 이인성, 이케대 그 화가의 작품을 비롯한 모두 21점의 미술 작품을 대구 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미술관 유치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네, 대구시는 또 삼성과의 인연과 전국 각지에서의 또 접근성 그리고 근대 미술의 저력 등 이제 모든 면에서 대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갖추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서울 또 평양과 더불어서 한국 근대 미술의 3대 거점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이 한 곳에 모여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면 그 장소는 당연히 대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미술가죠. 이쾌대는 대구 수창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또 대구 화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인성 화가도 대구 출신입니다. 또 6.25 전쟁 직후에 피난촌이 만들어지면서 그 향촌동을 중심으로 근대 미술의 전성기를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인성 화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 이제 남구 이천동 거리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천동 거리도 이인성 화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벽화로 또 그 블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미술관이 얼마나 큰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대구시가 또 다른 지자체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이건희 컬렉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이렇게 기증된 작품들이 약 23,000점으로 이렇게 23,000점이요. 예, 감정가로 약 3조 원대, 뭐 시가로 치면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뭐 단순한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 이상의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구 이건희 미술관이 대구에 유치가 된다면은 일단은 뭐 대구의 미술 품격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 네네. 지역 관광 활성화 그리고 뭐 또 그 외에 많은 경제적 부가 효과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대구시는 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역량을 지역으로 배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유치의 당위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구 미술관과 그리고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 건립되는 그 간송미술관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대구가 근현대 미술의 사실상 그 태동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간송미술관에서 그 전시하게 되는 고전 작품들 그리고 그 이건희 미술관에서 보여지게 되는 근대 작품 그리고 대구 미술관의 현대 작품이 있는 그 문화 관광의 그 최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된다면 이 미술관 위치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미술관, 대구 미술관, 이건희 미술관 그리고 간송 미술관까지 네. 근현대사 또 현대까지 여러 가지 작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인성 화가 그리고 이쾌대 화가들의 작품을 이건희 전 회장이 대구에 기증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국에 갖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전국에 관련 있는 곳으로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다른 지자체도 많은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마다 이제 특성을 내세워서 사실상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우선 부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이제 유치 선언을 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수원은 삼성전자 또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 회장의 묘소가 있다라는 인연을 들어서 또 유치전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전, 세종, 진주시 등 각 지자체들이 지금 앞다퉈서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와 또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받은 광주시와 대전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타 시도도 또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 과열이 좀 양상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이건희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시가로는 1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3,000점이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모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애호가여서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은 뭐 사실 그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그동안에 뭐 긍정적인 면과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뭐 비자금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 우리나라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품들도 꾸준히 이렇게 그 모아오고 있는데요. 국내외 미술계에 있어서는 이런 삼성그룹과 같은 이런 투자자들 이렇게 소장하고 전체적인 미술 발전에는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는가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는 보물, 국보급의 작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미술관에서 이게 전해지다 보면은 이것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게 중앙에서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는 지역에 거의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미술관, 랜드마크 형식을 갖고 있는 미술관들의 총 40%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한번 보러 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지방에 하나쯤은 있을 필요가 있다,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아마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지금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저 역시 가족과 함께 미술관 한 번씩 가긴 가는데 현대 미술만 많이 접하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대 미술사 우리가 좀 이름을 알만한 그런 화가들의 작품을 본다면 좀 더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3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은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 4년 뒤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상회가 있는 대구에서 태어났는데요. 삼성과 대구와의 인연이 이건희 미술관으로 이어지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